오늘은 여러 번을 가도 매력적인 다채로운 풍경이 있는 전국의 여행지들을 소개합니다. 한 번만 방문하기에는 아쉬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여행지들 황익수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가도 또 가고 싶은 바로 N차 여행지입니다. 혹시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동안 가보셨던 여행지 중에 N차 여행지 중에 가장 많이 가보신 곳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갔던 곳은 아무래도 충북 단양이 아닐까 하는데요. 충북 단양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멀지 않아서 이 거리상으로도 부담감이 없고요. 이제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갈 때마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해도 굉장히 만족하고 오는 여행지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여행지를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단양의 도담산봉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도담산봉 같은 경우는 단양에 가시면 꼭 가봐야 되는 이제 여행지 8곳을 단양 8경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1경으로 꼽힐 만큼 필수 여행지입니다. 그 단양 도담산봉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한번 둘러보시고 계단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단양 8경 중에서 제2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깝네요. 바로 옆에 있어요. 성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1경하고 2경이 붙어 있다 보니까요. 단양 그 도담산봉에 둘러보시고 성문까지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양에 가시면 액티비티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또 즐길 수가 있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을 실제로 즐길 수 있는 분들은 패러글라이딩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그거 패러글라이딩 하는 풍경을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 카페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커피나 이제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멋진 풍경 보면서 뭔가 이제 힐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자료 영상 화면을 보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할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일단 차를 마시면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구경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좀 맞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양에 가시면 먹거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제 먹을 거 이제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는데 단양에 구경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경시장에 가시면 단양에서 유명한 게 마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늘을 주재로 해가지고 뭐 마늘을 넣어서 만든 순대국밥이나 마늘을 넣어서 만든 통닭 아니면 마늘 만두 이런 이제 마늘을 주재로 한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이름이 구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어서 구경시장인가요? 예, 그 의미도 하나 있고 네. 이제 재밌는 것들, 맛있는 것들을 구경한다는 의미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단양에 가시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8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구경을 이제 넣어서 구경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단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N차 여행지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여행지를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인천으로 가볼 건데요. 인천 강화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여기에서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네, 강화도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떤 다양한 문화재도 많고 뭐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강화도 같은 경우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다양한 문화재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특별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먼저 강화도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그런 고인돌이 있거든요. 고인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의 고인돌이 네. 강화도 유적지에 가면 있습니다. 아, 그대로 볼 수 있군요.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고인돌 유적지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은 여행지다 보니까 강화도에 가시면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적지 바로 앞에는 강화 자연사 박물관이나 강화 역사 박물관도 같이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족분들이 이제 가시기에도 좋고 고인돌 유적지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인들과 같이 데이트 코스로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강화도에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멋진 여행지가 있습니다. 강화 원도심 코스인데요. 강화 원도심 코스 같은 경우는 여행지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가지고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려 궁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궁지는 고려 시대에 실제로 왕이 이제 이 생활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 궁궐터인데 거기에 조선 시대에 왕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그 행궁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외교장각하고 동원이나 이방청 같은 것들을 복원해 놔서 이제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제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 궁지를 둘러보셨으면 또 같이 가보시는 곳이 강화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성당이요? 예. 근데 성당이라고 하면 뭐 볼거리가 있을까 하는데 강화 성당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지어진 성당이거든요. 보통 성당하면 약간 유럽풍의 건물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한옥으로 지어졌군요. 맞습니다. 이게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한옥 기와 위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상당히 그 이색적이에요. 네. 근데 안을 들어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럽풍의 그런 바실리카 양식으로 내부는 이렇게 또 이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은 한옥인데 안을 보면 또 이제 뭔가 유럽풍의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강화성당에 가셨으면 바로 계단만 몇 계단 내려오면 또 나오는 여행지가 있거든요. 어디죠? 여기는 용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실제로 살았던 곳입니다. 용흥궁이요. 예. 네. 용흥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료로 둘러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 용흥궁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해설사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같이 해설도 듣고 어떤 역사 공부를 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화도령이라고 불렸던 제25대 조선의 왕 철종이 14세부터 19세까지 직접 살았던 그곳이니까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먹거리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죠. 예. 그 앞에서 제가 고려 궁지를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려 궁지 바로 앞에 이 왕자정 묵밥이라고 하는 이 맛집이 있거든요. 묵밥집이요? 예, 아, 이제 묵을 이제 그 드실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제가 먹었던 묵밥집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먹으러 일부러 갈 정도로 맛있는 곳이니까 같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묵집 그리고 전, 밥, 콩비지 이런 다양한 요리들이 메뉴로 구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는 토속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온 가족이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인천 강화 지역을 돌아봤다면 이번에는 강원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원 여행지 대표적인 곳 떠올리다 보면 강릉이나 춘천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고성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성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고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강원도에서 가장 그 북쪽에 있는 곳이라서 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여행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고성 통일전망대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통일전망대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보면 그 북한도 보이고 금강산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는 아니고요. 먼저 사전에 이 출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분증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민통선 위쪽에 있는 곳이라서 사전에 이제 신고를 하고 교육도 받고 검문도 받아야 실제로 이제 통일전망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신분증은 반드시 이제 챙기셔서 들어가셔야 하고요. 여기 올라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금강산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빼꼼 보면 북한이 실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좀 보실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닐까 합니다. 전망대에 올라갈 때 날씨도 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색적인 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풍경도 정말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이 별장을 짓고 여기서 이제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분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별장을 짓고 좀 계셨던 게 있거든요. 누가 여기에 별장을 지었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이곳에 있군요. 예. 그 화진포라고 하는 이제 그 고성의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략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김일성 별장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우면 그 두 개의 별장이 같은 지역에 또 지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힐링하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둘러보고 화진포도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면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고성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이렇게 접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뭐 바다 이 바람도 맞고 이제 기분 전환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야진 해수욕장이나 송지호 해수욕장이라고 이제 그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네. 그 밖에
놀랍게도 고성에는 해수욕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바닷바람 쐬고 그 앞에는 또 이제 횟집들이 이렇게 즐비하니까 바닷가 가면 또 해산물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래서 회 한 접시 하고 그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의 먹거리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원도 고성에 가시면 이 막국수를 좀 드셔봐야 되는데 강원도 하면 또 막국수, 메밀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빠질 수 없죠. 이 고성의 메밀로 만든 이제 막국수 맛집들이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백두 막국수라고 해가지고 동치미 막국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맛집이 있거든요. 동치미로 국물을 네. 내서 거기에다가 메밀면을 집어넣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원하겠네요. 예, 여기 인기가 좋아가지고 좀 대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니까 여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북단 지역이잖아요. 고성까지 가봤다면 이번엔 좀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전주 지역인데요. 전주는 뭐 워낙 유명한 여행지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아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여행 테마로 도서관 여행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전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유명한 여행지라서 누구나 뭐 N차 여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한옥마을도 있고 태조의 어질못이 뭐 경기전 그리고 뭐 전동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여행지들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남들이 다 아는 여행지 말고 조금 특별한 여행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도서관 여행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이 전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도서관들이 많아가지고 몇 군데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영화정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중에 하나가 이 덕진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자리한 도서관입니다. 네. 약간 이 연못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도서관인데 이곳에서는 점이나 선, 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도서관을 이렇게 조성했거든요. 저기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 그냥 산책 즐기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이곳에 책이 보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요. 도서가 한 2천여 권 정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 덕진공원에서 산책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금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 미디어 아트 공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데이트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즐기기 참 좋은 곳이라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이 전주에서 연꽃 명소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연꽃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에서 연꽃도 구경하시고 책도 읽고 미디어 아트까지 같이 즐기시면 어떨까 네. 합니다. 이 야경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조명이 쫙 켜져 있는 이 전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면 정말 저는 사실 한 페이지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술술술술 책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 전라북도 전주 맛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갔으면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될 텐데 워낙 뭐 문만 열고 들어가도 다 맛집이라고 하지만 길거리 음식 중에도 먹을거리, 간식거리가 그렇게 풍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주에 가시면 우리들이 이제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이 전주 비빔밥, 전주 콩나물국밥 네. 이런 거는 이제 식사로 드시고 이제 약간 디저트로 드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초코파이 맛집인데 초코파이를 빵집에서 사 먹는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주에서 그 P&B 풍년제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전주의 초코파이 원조집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들 전주 놀러 가면 야, 꼭 사와라고 얘기하는 그 기념품으로 사오기에 굉장히 좋은 간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초코파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빵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제 빵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그 다우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수제만두 전문점입니다. 굴림만두나 튀김만두, 찐만두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두 종류의 모든 곳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만두 덕후라면 꼭 가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길거리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긴 점포명이 길거리야인데
바게트 버거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렇군요. 바게트로 이렇게 그 햄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뭐 다른 데서는 먹어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먹거리다 보니까 전주에 가시면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게트 속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각종 속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버거인가 보네요. 예, 참 그 이색 별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동 고로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고로케하고 전주 비빔밥을 퓨전해 가지고 만든 곳인데 여기 다양한 고로케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고로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런 그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전주 한옥마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둘러보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먹거리 하나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방송하는 시간대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먹을거리들 소개해드리면 아마 출출하다, 꼭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N차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게요. 이번에는 경상남도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네. 바로 하동입니다. 네. 하동은 녹차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차를 즐기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지 있을까요? 그럼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동하면 녹차가 빠질 수 없는데 실제로 지리산에 쌍계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입구에 가면 비석의 지리산 쌍계사가 우리나라 차의 시베지다라고 이제 적혀 있을 만큼 하동하고 차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오랜 역사를 인연이 있는 곳인데요. 네. 그만큼 다양한 다원에서 이제 녹차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암재다원이라는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곳은 푸른 녹차밭을 산책하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어떤 녹차밭도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이곳에 이제 매암차 박물관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차에 대한 어떤 역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녹차를 비롯해서 뭐 이런 차에 대한 역사를 그곳에서 공부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서 녹차도 이곳에서 한잔하면서 하동의 그 맛을 음미해 보면 또 어떨까 합니다. 네, 차 마시는 것도 좋은데 녹차밭 지금 풍경을 자료화면으로 보니까 저희 가서 무조건 사진 찍어서 SNS에 인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SNS 맛집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티카페 하동이라는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도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티 소믈리에 클래스도 있고요. 녹차로 조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해서 이곳에서 좀 다양한 다도 문화를 좀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동에 가시면 우리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렇죠. 이 화개장터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하동에 속해 있는 건가요? 하동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화개장터에 가면 먹거리들도 많고 구경할 거리도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에도 나오는 화개장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하동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동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 금오산 정상 부근까지 이제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곳에 그 정상 부근에 올라가면 저 멀리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내려다 보이는데 이런 풍경을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다른 데는 많지 않거든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이런 풍경을 보고 힐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동에 케이블카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그만큼 하동에 대한 여행 정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봄꽃 축제 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전남 지역 쭉 둘러보다가 올라오면서 하동 살짝 찍고 오면 된다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동을 아예 여행 그냥 목적지로 잡고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갔으면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죠. 네, 하동에선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하동 맛집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을하면 생각나는 생선 뭐가 있을까요? 전어 아닐까요? 전어입니다. 네. 이게 하동도 전어가 유명한가요? 전어 유명합니다. 이제 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이 전어구이 그리고 네. 전어회 이런 거를 드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좀 자그마한 그 포구이긴 한데요. 술상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가면 정말 다양한 전어를 맛볼 수가 있어요. 네.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고 이 하동의 그 술상항 앞바다에서 이렇게 바로 건져 올린 이런 신선한 그 전어기 때문에 맛도 정말 좋고요. 네. 꼬들꼬들한 이런 전어회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곳이 사실 여기를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거든요. 왜요? 너무 맛있어서 아. 유명해질까 봐 조금 좀 그랬는데 알려지면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줄을 그렇죠. 길게 늘어서니까 나만의 맛집으로 남겨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제 공개를 해드리면 네. 하동하면 뗄 수 없는 게 녹차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녹차하고 오리고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으로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 녹차와 오리가 만났군요. 네, 여명가든이라고 하는 맛집입니다. 네. 여기는 그 녹차 오리를 이제 맛있게 구워 먹고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우리 한국인의 후식 볶음밥까지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아이들이나 저나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오리고기 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만족했던 곳입니다. 보통 오리고기 먹을 때는 뭐 훈제로 먹거나 아니면 고추장에 버무려서 주물럭으로 먹는데 그럼 이 녹차를 넣은 오리고기는 좀 하얀 편인가요? 굉장히 하얀 편이고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기에도 참 좋아요. 맵지 않아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동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지역입니다. 바로 경상남도 통영인데요. 통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항 도시잖아요. 네. 뭐 워낙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 이 N번째 방문을 부르는 통영의 여행지 어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통영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하는데 우리가 한산도 대첩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 한산도가 통영 앞바다에 있거든요. 네. 실제로 통영에 가시면 이순신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가시면 17.3m의 커다란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멋진 풍경도 보고 그 이순신 공원은 산책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역사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을 둘러보셨으면 이제 또 한 군데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 통영 중앙시장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시장이요? 네, 통영 중앙시장은 이제 먹거리가 정말 많은 전통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영의 대표 먹거리인 이 충무김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충무김밥이 이제 통영시장 앞으로 이렇게 줄지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데 골라가지고 충무김밥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 들어가든 다 맛있나요? 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 서너 군데 가봤는데 정말 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먹거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꿀빵. 통영하면 빠질 수 없는 이제 먹거리가 또 꿀빵이거든요. 네. 통영 꿀빵에서 원조집으로 꼽히는 곳이 오미사 꿀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하나씩 이제 집어 먹는 재미도 있고 뭔가 이제 통영에 갔으니까 선물용으로도 이제 하나씩 구매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지를 또 하나 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면 디피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야경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통영의 그 나지막한 상인 남망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곳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디피랑 같은 경우는 통영의 벽화마을인 동피랑하고 서피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곳에서 벽화들이 사라진 것이 이곳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미디어 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을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디어 아트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가도 정말 신나게 사진 찍고 놀 수도 있고요. 데이트를 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라서 여기도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낮부터 밤까지 볼거리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영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전체 순서 중에서 혹시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다 하는 곳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국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었는데 그중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 소도시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소도시 중에 소도시. 바로 이제 경북의 영양인데요. 경북 영양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15,000명 정도가 살고 계신 곳인데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딜 가도 한적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영양에 가시면 꼭 이제 봐보셔야 하는 것이 반딧불이 축제입니다. 네. 반딧불이 축제는 이번 주까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별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 영양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N차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황익수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